안녕하세요, 안엽서입니다. 일본에 잠시 있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중절모와 잘 다듬어진 백발머리, 그리고 멋진 수염과 중후한 옷차림에 멋쟁이 노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노인들 역시 멋진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정말 어쩌다 가끔 보이는 정도고, 보통은 등산복 차림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아웃도어 패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패션의 진심인 할아버지, 할머니를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일본이 노인 국가로 불리며 노인의 비율이 많아서 멋쟁이 노인들이 많이 보이는 걸까요? 오늘은 일본의 오샤레 멋쟁이 노인이 많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여성지 전문 기업인 하루메쿠에서 2023년 40세부터 89세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멋쟁이가 되고 싶다는 의욕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40대에서 60대까지는 멋쟁이가 되고 싶다는 의욕이 50%를 넘지 못했지만 70대는 60.5%가, 80대는 54.5%가 멋쟁이가 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7, 80대 모두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1위가 깔끔하게 보이는 것, 2위가 제대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꾸미는 것에 관심 있는 노인들이 한 달에 사용하는 지출 금액은 평균 약 1만엔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시니어 패션 시장이 커지면서 이들을 타겟으로 한 전문 패션 브랜드나 화장품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시니어 브릿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강신영 이사님의 칼럼에서는 대부분의 한국 노인들이 허름한 무채색이나 어두운 색을 입고 취향이 비슷하다. 그나마 아웃도어 의류에서 남자들도 유색 옷을 입는다. 그러나 이것을 아무 때나 입으니 문제다. 이와 같은 지적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유럽에서는 이런 한국의 아웃도어를 믹스매치한 노인 패션에 한 디자이너가 영감을 받아 런웨이쇼를 하기도 했죠. 먼저 일본의 노인들이 패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오래된 일본산 브랜드에 있습니다. 메이지 시대에 많은 양복점과 미즈노 같은 스포츠 브랜드가 탄생했지만 1950년대부터 현재의 일본 시니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자국 패션 브랜드가 탄생합니다. 세계 2차 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은 1950년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하고 패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1951년 이즈미 켄스케가 창업한 바는 미국의 아이비룩, 프레피룩을 본격적으로 일본에 소개하며 유행을 이끌었고, 1958년에 창업한 주는 유럽 테이스트 프랜차이즈식 패션으로 당시 일본 젊은 멋쟁이들이 모여드는 쇼핑거리인 미유키 거리에 입점하면서 1960년부터는 반준이라고 부르며 이 두 개의 브랜드가 일본 패션을 견인하게 됩니다. 1964년 헤이번 펀치라는 잡지에서 유명 일러스트레이터인 아유미 오하시가 반 재킷에 아이비룩 일러스트를 그리게 되었고, 이 표지는 큰 인기를 끌어 당시 젊은이들에게 아이비룩은 널리 퍼지게 됩니다. 당시 반의 인기로 긴자 거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반 재킷에 옷을 담은 종이백을 들고 다녔는데요. 이 세련된 디자인의 종이백은 다른 사람들에게 광고판이 되어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긴자 미유키 거리에서 반의 라이벌격인 준이 입점하면서 미유키 거리를 다니는 멋진 젊은이들을 미유키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당시 일본의 중고등학교에서는 반과 준의 스티커를 모으는 일이 유행이 되기도 했죠. 미유키족의 영향력이 커지며 1964년 도쿄 올림픽을 위해 일본 정부는 도쿄 클린업 작전을 일환으로 미유키족을 일제히 검거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당시 미유키족은 부유한 복장과 반항적인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일본 젊은이들은 정부 규제에 대한 반발로 아이비룩, 프레피룩에서 좀 더 밝고 편하게 입는 일본식 아메리칸 캐주얼 스타일 아메카지로 점차 변화를 시도합니다. 이때 일본 젊은이들이 입은 아메카지 스타일이 현재 멋쟁이 노인들이 자주 하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보통 패션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사춘기 시절에 패션 암흑기를 겪고 이후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옷을 많이 입어보고 자신의 스타일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과 맞는 스타일을 만나면 그 스타일을 유지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시니어들의 젊은 시절인 1950년부터 1980년까지는 일본의 부흥기로 당시 미유키족이라고 불리던 젊은이들은 버블 시절 많은 문화를 향유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의 노년까지 세련되고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멋쟁이 노인이 많은 또 다른 이유로는 멋쟁이는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나라라고 불리기도 하는 일본은 노인의 건강에 대한 책과 방송을 자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멋쟁이는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멋쟁이 치매 예방법입니다. 노인 정신의학 분야의 최고 권위를 가진 와다 히데키 박사는 멋을 내는 것 역시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과거에 노인들이 패션을 즐기는 것은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멋을 내면 그에 맞는 장소에 가고 싶어지고 행동 범위를 넓혀주면서 감정을 고조시키며 소비로 인한 고도의 두뇌 활동을 하기에 멋을 내기 위한 적절한 사치는 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에서는 복지 정책으로 노인들을 찾아가는 간호 서비스 중에 미용복지가 만들어진 것이죠. 미용복지라는 말 역시 1999년 일본 야마노 미용대학에서 처음 소개되며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미용복지사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직접 찾아가 용모를 꾸며주는 미용사를 말하며 미용사 자격증과 사회복지사 및 간병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간호기술과 미용기술 모두 가진 이를 미용복지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용복지사는 1급, 2급, 3급으로 나눠져 있으며 1급은 협회에서 실시한 인정 강좌를 수료하고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미용
미용복지사를 말합니다. 2급은 인정 강좌를 수료하고 30시간 이상의 경험, 3급은 강좌만을 수료한 복지사로 분류가 됩니다. 미용복지사가 노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 헤어스타일, 화장, 네일, 가발, 실내 인테리어, 음악, 패션, 코디 등을 미용 서비스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이 개최한 1964년에 노인복지법이 생겨났으며 여러 흑역사를 거치고 현재 일본은 노인의 미용복지가 삶의 질을 높이고 치매를 예방하는 중요한 지원 서비스라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한국의 복지는 전쟁, 군사정권, 경제 성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 인해 1981년이 돼서야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기에 아직 국가 차원에서 멋쟁이 노인을 만들려는 미용복지에 대한 인식과 지원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소는 긴자 미유키 거리입니다. 네, 이곳은 도쿄의 긴자고요. 이곳을 이전에 한번 찾아간 적이 있거든요. 네, 여기 미유키 돌이라고 써있네요. 네, 여기에도요. 네, 이곳이 이제 미유키 거리라는 곳인데, 네, 이곳이 1960년대 일본의 멋쟁이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뭐 지금이야 오모테산도나 하라주쿠 이런 곳에 많이 모이지만 과거에는 이곳에 많이 모였던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미유키족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이제 쇼핑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고 이렇게 카페가 만들어져 있는데, 네, 여기 벌써 멋쟁이 노인분이 한 분 계시네요. 네, 여기도. 이곳 건너편이 타이메이 초등학교라고, 이곳의 학생들이 알마니 교복을 입고 다닙니다. 또 일본 내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되었었죠. 여기 타이메이 초등학교에서 긴자 6까지 미유키 돌이입니다. 예, 여기 돌체인감 하나가 있고, 예, 여기 이렇게 멋쟁이 노인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 예, 이렇게. 네, 이곳에 반준이 긴자거리에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유행을 이끌었는데, 유행했던 옷을 입으면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때 스타일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수염도 진짜 하얀 색깔로 멋지게 기르시고, 염색도 잘 안 하세요. 그런 분들은 하얀 백발을 그대로 두면서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괴짜처럼은 또 보이지가 않죠. 되게 멋있게 산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근데 반 같은 경우는 한번 도산을 했다고 해요. 네, 지금은 어떻게 다시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 반 매장 있네요. 이곳은 반 재킷의 옷을 파는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요. 어떤 옷들과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에 탄생한 반, 1950년대부터 아메리칸 문화를 도입했다. 네, 보면은 백로고 티셔츠가 7,900엔, 그리고 40% 오프한 폴로 셔츠가 11,000엔. 가격대가 이렇게 저렴하진 않구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골드 버튼 블레이저 약 5만엔 정도. 네, 동전 지갑이 귀엽네요. 모자. 그러니까 일본 노인들이 옷을 잘 입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렇게 오래된 브랜드가 함께 그들과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반의 옷을 입는 오프 모임이 있거든요. 미유키족이었던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오프 모임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하죠. 와, 나 고등학교 때 교복이다.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똑같이 생겼어. 이게 디자인을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입을 것처럼 안 생겼는데 이런 것들을 입는다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꾸미는 듯한 느낌이 들면은 1호선 할아버지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지금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튀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나이 들어서도 패션에 관심 많은 멋쟁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일본 아울렛에도 이점이 돼 있는 걸 보기도 했거든요. 아울렛 찾아가셔서 반 매장 있는지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미유키족 이후에 요지 야마모토, 꼼데 가루성, 일본 굴지의 패션 브랜드들이 생겨나면서 1980년 이후에는 까마귀족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1980년 이후에 일본 패션 이야기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